안녕하세요. 김은혜의 축구이야기입니다. 오늘 준비한 분석은 우리나라와 브라질 경기입니다. 경기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가 4실점하고 백승호의 원더골이 나오면서 패배의 위안을 삼을 수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지난 가나, 포르투갈전 경기를 포함해 이번 경기도 수비적인 부분에서는 아쉬움이 컸다고 느껴져서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는데요. 경기 기록을 보면 우리가 압도당한 기록을 볼 수 있지만 이 기록이 어느 정도는 우리 쪽으로 더 좋은 기록으로 만들 수도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분석에서는 우리나라의 수비 조직이 아쉬웠던 이유와 더 디테일하게 공략해봤으면 했던 공격 부분을 분석해봤습니다. 우리나라와 브라질은 4-2-3-1 스타팅 라인업을 가져왔습니다. 먼저 우리가 볼 부분은 브라질 빌드업 부분인데요. 브라질이 4-2-3-1 형태로 키퍼부터 빌드업을 시작할 때 이렇게 위치하지만 우리나라가 4-2-3-1 내지 4-4-2로 위치할 때 전방 압박부터 하는 게 아니라 3분의 2 지점에서 수비 진영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브라질은 쉽게 전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될 때 다닐로는 안으로 들어오고 후방에서 브라질이 변칙적인 백스리를 구축할 수 있었는데요. 반대로 우리나라는 4-4-2 형태에서 상대가 변칙적인 백스리에 투볼란치가 구성될 때 투톱이 상대 3명의 센터백을 견제하거나 1명이 견제하고 남은 1명은 코어를 견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우리나라 투톱은 1차 수비 움직임만 가져가고 스위칭되는 움직임이라든지 상대를 한 곳으로 모는 움직임은 찾아보기 어려웠기 때문에 브라질은 후방에서 더 쉽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 외에도 우리 투톱이 센터백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황희찬이나 이재성은 안쪽으로 더 좁혀서 다닐로와 카세미로를 견제하는 형태를 보였습니다. 이러다 보니 브라질은 측면에서 비니시우스와 하피냐가 넓게 위치하고 네이마르와 파케타가 하프 스페이스 공간에 위치할 수 있도록 포지셔닝을 잡았을 때 브라질의 센터백이 측면으로 볼을 쉽게 넣어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될 때 쉽게 네이마르나 파케타가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측면에서 돌려쳐주는 경우를 볼 수 있었고, 반대편으로 전환해서 윙어가 잡고 우리 풀백을 넓게 나오도록 만들고 사이 공간을 침투하는 장면들을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브라질이 이렇게 쉽게 풀어나올 수 있었던 요인은 우리나라의 투톱이 상대 선수들의 패스 경로만 견제하고 있거나 공간만 점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카세미로나 다닐로가 쉽게 볼을 소유할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런 상황을 보면 후방에서 백스리가 센터백 유형의 선수들로 구성되고 다닐로와 카세미로가 가운데 위치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나라 투톱이 센터백을 압박할 수 있는 위치를 잡고 코어가 되는 선수를 견제하고 있지만 한 명이 코어를 압박하고 한 명이 센터백을 압박하면서 수적으로 수비를 맞추려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후 상황에서는 브라질이 쉽게 공간이 넓은 쪽으로 보내줄 수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는 황희찬이 넓게 위치하고 기다리면서 수비를 해야 수적으로 딱 맞아 떨어지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후 상황부터는 우리가 4-4-2로 위치했을 때 선수들이 자신의 지역에서는 명확하게 수비해줘야 하는 상황인데, 여기서 황인범이나 정우영은 이후에 황희찬이 한 번에 제껴지면서 측면으로 들어왔을 때 너무 빠른 선택을 하게 되면서 하프 스페이스 공간도 내주게 되고 우리가 수적 상황에서 크게 밀리도록 만들었습니다. 오히려 천천히 해서 기다리고 지역을 지켜야만 했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은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또 이런 상황도 볼 수 있는데 후방에서 마찬가지로 3명의 선수가 위치하고 이번엔 이재성과 황희찬도 올라오고 좁힌 상태에서 4-2-3-1 형태가 만들어지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전체적으로 1선부터 3선까지 올라온 수비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원톱과 2선에서의 움직임이 상대 후방 빌드업을 확실하게 제어해주지도 못했는데요. 황인범과 정우영도 3선에서 쉽게 볼이 들어오면서 전진했기 때문에 사실 네이마르와 파케타를 쉽게 풀어주는 골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전방에서의 대응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 3선이 전진하게 되고 3선은 수비 라인과 간격이 벌어지기 때문에 브라질 선수들이 2선 공간에서 쉽게 볼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점이 결론적으로 봤을 때 패배의 원인에 가까웠다고 봐야 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떤 방식으로 공격을 전개해야 했을까요? 먼저 우리나라는 이번 경기에서 후방에서 빌드업을 진행할 때 정우영이 센터백 라인으로 내려가서 변칙적인 백스리를 만들고 이재성이 윙어로 나왔지만 중원으로 내려와 황인범과 조합을 맞췄는데요.
좌측면은 황희찬이 넓게 위치하고 김진수가 언더래핑하는 방식으로 구성되고, 우측면은 김문환이 아예 전진하고 이재성이 중원에 위치하다가도 대각선으로 빠지는 방식으로 경기가 운영되었습니다. 이렇게 경기가 진행되면서 이재성이 중원으로 내려왔을 때 하나 얻을 수 있는 이점은 정우영이 내려가면서 중원의 숫자를 추가해주는 점도 있겠지만, 정우영이 사이 공간에 내려오게 되면서 비니시우스는 안쪽으로 내려가는 이재성을 인지하고 비니시우스도 마찬가지로 안쪽으로 들어와 위치하게 됩니다. 브라질 수비 진영 특징상 4-4-2 형태에서 상대가 들어올 때까지 위치를 지키는 형태였는데, 수비 라인은 좁혀 있고 3선 라인은 넓혀 있는 상태에서 이재성이 볼을 소유하게 되면 김문환은 비교적 어느 정도 공간이 만들어진 상황에서 앞으로 나갈 수 있었는데요. 이런 상황은 조규성과 손흥민이 앞에서 투톱으로 위치하고 조규성이 측면에 가깝게 풀백과 센터백 사이에 위치하게 되면 풀백은 쉽게 밖으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이재성이 내려가는 타이밍에 김문환이 올라가면서 측면에 위치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김문환이 올라갔을 때 이재성이 다시 대각선으로 빠진다든지, 이 측면까지 왔을 때는 조규성이 그대로 위치를 유지해 빠져주는 움직임을 가져가는 건 어땠을까 싶었습니다. 우리가 손흥민이나 이재성이 안쪽에 위치했을 때 상대 선수를 끌어올 수 있는 상황들은 여러 차례 가져오면서 측면을 활용하고 상대 선수를 더 끌고 나오도록 만들면 충분히 더 득점할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고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